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도급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도급 거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항 원사업자란 첫 번째 중소기업자, 여기에는 중소기업비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가 원사업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자 중 직접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중소기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로서 하도급을 받은 계열회사도 원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가 통상 재벌이라고 평소 이어져 있는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 계열사는 무조건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반면 그 요건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 특별법, 공정거래법도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는 법이긴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자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가 주로 보호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협력법 같은 경우에는 적용 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법보다 한정적입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서 부당한 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하도급법은 제재를 받지만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상생협력법에 의해서 허용됩니다. 이 부분이 하도급법과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관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이 있는데요. 맨 먼저 제조위탁을 말씀드리면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로 제작한 것, 예를 들면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관문,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으로 레미콘과 야스콘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속 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예를 들면 신발장, 거실창, 창틀 등이 포함되어서 이는 제조 위탁에 해당됩니다. 수리 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을 하는 경우에 그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운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건설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9호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여기서 이제 건설업자인 것인데요. 이러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전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결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사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하도급 거래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용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는 건설위탁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건설위탁이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 공사, 업종을 불문하고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해당되고 건설업자 여부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 용역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영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용역위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식정보 성과물을 위탁하는 경우와 영무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지식정보 성과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전자계산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화, 방송 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입니다. 세 번째,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 도형, 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징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를 포함합니다. 4번, 그 다음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역위탁의 대상물로 영무를 보시게 되면 하도급법 제2조 제13항에 첫 번째, 엔지니어링 산업징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는 제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지식정보 성과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물건 등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그 영무에는 또 위와 같은 것과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도급 거래 관계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